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이렇게 2시간 가량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탈모에 대한 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탈모는 어떻게 치료하는 거고 탈모는 왜 생기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탈모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여러 인터넷 찾아보시면 탈모에 대한 정말 정보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취합하시던지 다 거의 맞는 정보더라고요.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그래서 굳이 제가 이걸 올려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제 가까운 지인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저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들 영상을 좀 둘러보면서 그분들이 하지 않은 얘기도 좀 하고 때로는 또 그분들이 좀 덜 강조한 거는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짧게 만들 거니까요. 오늘과 다음 시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은 그 첫 시간 바르는 탈모약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바르는 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구용 먹는 탈모제에 대해서 영상 만들겠습니다. 자, 미녹시딜 하는 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커스코 가시면 커클랜드 브랜드로 해가지고 바르는 이렇게 머리에 두피에 톡톡 뿌리거나 폼 형태로 이렇게 바르는 로게인이라고 하는 약 보셨을 거예요. 그게 원래 원조약이거든요. 근데 지금 특허가 풀려서 이 세상에 수많은 탈모약, 그러니까 미녹시딜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뭘 선택하시든 간에 가장 싼 거 구입하십시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조약이랑 오리지널 약이랑 그리고 카피약은 다 똑같은 성분입니다. 그냥 특허가 풀리고 마케팅 비용이 줄고 시장의 경제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가격이 낮아진 거니까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효과의 면에서는 성능 면에서는 같으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우선 오늘 이 미녹시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제가 탈모 기전에 대해서는 경구용 탈모약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토피컬 바르는 약이니만큼 이 약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FDA 미국 식약청이죠. 거기서 승인된 단 2가지 탈모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인류에는요. 딱 단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미녹시딜이고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룰 피나스테로이드라고 하는 프로페시아라고 하는 먹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2가지 약만 지금 제가 소개드린 이번에 이 미녹시딜과 다음에 먹는 약 이 2가지만 FDA 승인을 받은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드타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약이 뜨고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근데 그건 어쨌든 부작용이 좀 심한 만큼 미국에서는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미녹시딜하고 그리고 피나스테로이드를 오늘과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 만든 이 미녹시딜은요, 처음에는 탈모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 아닙니다. 1950년대 궤양 치료제, 위궤양이나 12전 궤양 치료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기전을 제가 알아보진 못했지만 그렇게 개발된 약인데 일단 개발하고 났는데 궤양에는 치료가 신통치 않았어요. 왠지 이게 승인은 받았는데 왜 궤양에는 별로 효과가 없네요. 근데 그 부작용이 하나 밝혀진 게 있었어요. 혈관 확장. 대개 이 약을 바른 이렇게 섭취한 사람들이 궤양은 낫지 않고 혈관이 이렇게 확장되는 부작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사에서 이거를 그때가 파이자라고 하는 회사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약 제약사에서 이걸 유심히 기억했다가 나중에 혈관 치료제 즉 저희가 이제 고혈압 치료할 때 고혈압은 이제 혈관벽이 이런 액체 피가 지나갈 때 받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높으면 고혈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고혈압 치료제로 혈관을 확장시키면 텐션이 주니까 이 혈압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해야지 하다가 1979년에 진짜 로니텐이라고 하는 고혈압 치료제, 경구용 고혈압 치료제로 세상에 내놓습니다. FDA 승인도 받고요. 근데 이때 처음 밝혀집니다. 부작용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궤양 치료제로 개발한 것의 부작용이 혈관 확장이어서 고혈압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더니 밝혀진 진짜 부작용이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 실험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대부분 호소한 게 다모증이었어요. 머리와 이마 그리고 목덜미 주위에 털이 이상하게 많이 나고 두껍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에는 좋지 않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작용이 보고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약회사가 또 한 번 머리를 굴립니다. 깨를 내죠. 이거는 발모에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영국 끝에 9년 뒤 우리나라가 서울올림픽을 유치했던 1988년에 드디어
로게인이라고 하는 발모제, 그 탈모 치료제로 이렇게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요, 먹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바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원래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에 붙는 이름들입니다. 이렇게 전미사들이 그래서 고혈압을 치료하는 경구용 약이 있는 반면 효과를 줄여서 발모라는 이렇게 부작용만 좀 유발하게 하는, 그래서 연구기간이 거의 9년에서 10년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로게인이라고 하는 바르는 탈모 치료제입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르는 약으로 저희가 처방전 없이 저희가 살 수 있는 약으로 풀려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왜냐하면 이게 국소적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신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래 사용해도 국소적인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간 복용해도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OTC로 풀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구매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되게 장점으로 꼽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는 경구용 이런 탈모 치료제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게 호르몬제거든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녹스를 이거 바르는 치료제 하나만으로도 탈모 치료를 해야 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도 이 로게인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 바르는 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남성이든 여성이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미녹시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이 있겠죠. 단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급한 것 그게 전부인데요. 다모증이에요. 주로 이마하고 목덜미 주위에 여성들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원치 않는 털이 자란다든지 두껍게 자란다든지 털이 올라오는 수염도 자라고, 이런 특히 두피 근처에 있는 이 피부에서 새로운 모발이 돋아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이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것에 부작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미용에 관련된 부작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콜라겐 합성을 저해합니다.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 치료제로 이렇게 주름 지지 말라고 wrinkle free cosmetic product 많이 사가서 이렇게 밤에 바르시잖아요. 바이타민 A 제품이라든지 보습크림, 수분크림이라든지 바르시는데 정작 이게 콜라겐의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미녹시딜이,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여성이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유심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정작 탈모를 치료하려다가 얼굴에 더 띄는 주름만 드러나고 이 눈 안화가 푹 꺼지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심히 보세요. 다모증, 그리고 피부 콜라겐 때문에 합성 저해돼서 피부가 링클이 더 많이 생기고 눈 주위가 이렇게 움푹 파지는 현상이 있다면 당장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그리고 의사와 상담해 보시고 재사용을 이렇게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이거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언급할 경구용 이 탈모 치료제 피나스테라이드라고 비교했을 때 그럼 효과가 어느 게 좋으냐? 당연히 경구용 피나스테라이드가 좋겠죠. 먹는 게 확실히 더 좋습니다. 먹는 건 전신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탈모의 근본적 원인인 호르몬제이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을 잡아주기 때문에 먹는 약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먹는 약과 함께 이 미녹시딜을 사용했을 때 10에서 30% 정도 시너지가 나는 걸로 연구 결과 보고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탈모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남성, 여성, 전 세계 어디 계신 분이든 간에 두 개 다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먹는 약 피나스테로이드 하나 먹고 하루에 한 번 먹고, 그리고 미녹시딜을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발라주는, 이게 정상적인 거고요. 근데 미녹시딜 단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대부분 지금 나오는 폼 형태는 좀 이걸 해소했다고 하지만 전통적인 게 바로 액체 형태거든요. 스포이드 형태나 이런 걸 뿌리는 걸로 여기 두피에 바르는 거예요. 도포시키는 건데 최소 4시간은 두피에 머물러 있어야 약효가 있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12시간에 한 번씩은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스프레이 제제, 이 액체는요, 부작용이 뭐냐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머리를 떡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되게 가려워요. 그리고 한번 써보신 분이라면 다 동감하실 겁니다. 이걸 바르고 밤에 잔다? 되게 머리가 가렵습니다. 그리고 되게 머리가 떡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못 바르세요. 그래서 대부분 주무시기 전에 하루 한 번만 바르는 분이 사용자의 80%라고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게 최근에 로게인에서 나온 폼 형태인데요.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커스코 브랜드를 할지라도 톡톡 이거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 가격이 훨씬 있어요. 한국에는 훨씬 더 비싸다고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거 고려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먹는 약 피나스테로이드랑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가 훨씬 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고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점입니다. 다른 영상들을 봤더니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하신 영상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추가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로게인 제품, 바르는 미노ок시딜은요, 마트에 가시면 어느 마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코를 예를 든다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가시면 남성용과 여성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For men, for women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남성용은 5%이고요. 여성용은 2%에서 3%예요. 2 or 3%. 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퍼센트가 다르냐 하고 궁금증을 가신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모르고 그냥 바르시는데 그럼 여성용인데 남성용 5% 바르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게 나온 게 혈관 확장이죠. 이게 발모를 촉진하는 원리가 어떤 거냐면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 부분에 이제 영양소와 피가 더 많이 들어가게 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게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모발에는 이제 성장기, 이게 성장하고 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휴지기 빠지는 기간 이렇게 사이클을 거칩니다. 이게 세포 대사랑 비슷한 건데요. 모든 이 성장이 있으면 휴지기를 갖는데 이 모발의 휴지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다기보다 대부분 의사들이 추론하세요. 피부과 의사들이. 그래서 이런 작용으로 이 모발의 발모를 촉진하는 원리가 바로 미노ок시딜인데요. 바로 이 퍼센트에 의해서 이렇게 국내라고 하면 저 한국에 있는 아주 큰 대학병원에서 제가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찾아보니까 과거에 연구를 한번 했더라고요. 임상 연구를. 처음에 이 로게인이라고 하는 제품이 88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퍼센트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1%, 2%, 3% 뭐 이렇게 2, 3%로 출시됐는데 효과가 미비했어요. 대부분 탈모 환자는 남자다 보니까 되게 효과가 미비하네 해서 지금의 5%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의 측면에서 낮추려고 처음에 서서히 시작했던 거라서 국내 모 대학병원에서도 아주 크게 대량 연구를 합니다. 탈모 환자를 데리고 연구를 했더니 최대 7%까지 한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병원 약국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반응이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반 정도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고농도로 주입했을 때 미노ок시딜의 용도를 5%보다 높였을 때 7%까지 끌어올리니까 훨씬 모발이 주관적으로 환자들이 느끼고 리포트할 때 굉장히 많이 났다고 보고한 반면 또 아니다. 반 정도의 수는 별로 유의미한 효과는 없다. 이런 게 의학 연구를 저희가 진행할 때는요. 통계상 유의미하다,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알파 밸류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표를 바탕으로 저희가 논문을 쓰는데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도 지배적으로 또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대학병원의 정설이 7%였는데 별로 상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뒤져보시면 유럽이나 저 다른 나라에서는요 10%나 그 10% 이상 되는 것도 한때나마 팔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도 탈모가 원래 그래요. 탈모라는 것 자체가 개인차가 워낙 큽니다. 개인이 약물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이렇게 발현시키는 거에 대해서 개인차가 워낙 크게 작용하는 게 더구나 탈모이기 때문에 정설이라고 하나만 믿기 좀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고농도 약이 효과가 없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대신에 그만큼 다모증이나 이런 콜라겐 합성이 억제되는 부작용은 분명히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소 경기처럼요. 득보다 실이 크면 안 되겠죠. 득이 실보다 월등할 때 우리가 약을 처방하고 약을 복용하고 약을 바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약물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지 고농도로 해서 별로 차이가 없다?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그렇게 결론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다시 돌아오자면 여성의 경우는 2, 3% 제품만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훨씬 이제 다모증에 더 이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유는요. 사실은 이 미노ок시딜이라는 제품이 남자보다 여자한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임상적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의외죠.
남성보다는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같은 경우에는요, 추론컨대 이게 M자 탈모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유전형 탈모라고 하는 겁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DHT라고 하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모발을 공격해서 이렇게 탈모를 일으키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남자 M자 탈모인데 여성은 그거랑 탈모 형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유전형 탈모보단 자유롭다 보니까 의사들이 추론컨대 그래서 여자들이 더 미노ок시딜 이 국소적인 제품에 더 효과가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에서 3%만 써도 충분히 남성 탈모 5%랑 거의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대부분 내십니다. 적어도 2달 이상 꾸준히 이렇게 바르신다면요. 그 전제 조건이 2달에서 3달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효과를 거두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자, 얘기해 보십시오. 2에서 3% 쓰다가 그러면 난 더 모발이 더 풍성해지고 싶고 더 굵게 나고 싶어. 그러면 5% 써도 됩니까? 예, 됩니다.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 제품에 언급이 안 돼서 제가 이거 분명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먹는 약이라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먹는 약은 고혈압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신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성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바르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부작용이 없고 거의 없고 장기간 복용해도 이렇게 발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게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설사 농도를 5% 정도로 올린다 할지라도 기껏 해봐야 부작용 정도는요. 아까 언급드린 그게 답니다. 그냥 털이 많이 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많이 나는 정도도요. 제가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원숭이처럼 이렇게 흉악하게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이 자주 하시는 제모라든지 가끔 다듬어 주시면 되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콜라겐 합성을 억제한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링클이 더 많이 생긴다. 눈밑이 푹 꺼져 보인다. 이런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언급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작용만 잘 알고 계시면 굳이 여성분들도 더 크게 작용 효과를 얻고 싶으시면 5%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로 탈모는 주로 시작된 지 빠를수록 정말 탈모를 느끼실 때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으세요. 정말 2년에서 5년 안으로 빨리 탈모를 치료한 사람들은 굉장히 유의미하게 탈모 치료의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있는 반면에 5년이 지나서 만약에 모공이 다 닫힌 뒤에 이것도 이제 평생 나는 횟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공이 다 닫힌 뒤에 그때 탈모 치료를 하시면 그때는 늦으세요. 그때는 모발 이식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은 일찍 복용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또 질문 주세요. 세상에 수많은 탈모 치료제라고 해서 밖에서 홈쇼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성초라든지 이렇게 여러 개 제품들을 세상에 많이 이렇게 홈쇼핑이든지 광고하곤 하는데 그거 효과가 있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탈모 치료는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효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어떤 사람에게는 2달만 했는데 놀랍도록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성초라든지 다른 약품들은요 일단 한약재, 그러니까 대체의학에 기반을 둔 동종요법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베이스를 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서양 웨스턴 메디신이 얘기하는 피네스테로이드라고 해서 호르몬을 합리적으로 억제시켜준다든지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효과가 주관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도 쌓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용해 보길 저도 권합니다. Why not? 탈모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적극적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타이밍이 굉장히 센시티브한 질병이기 때문에, 현상이기 때문에 일찍만 발견하신다면 모든 걸 한꺼번에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만 비용 대비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은 서양의학, 그러니까 미노ок시딜하고 피나스테로이드를 먼저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 이거는 사이언스의 바탕을 둔, 과학의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분명히 효과를 적더라도 미비하더라도 분명히 거두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바탕 위에 어성초라든지 다른 발모제를 바르시면 why not? 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걸 언급해야 되겠네요. 아까 여성들이 왜 그러면 바르는 약 미노ок시딜로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다루려고 하다가 제가 미리 언급드리겠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가 피나스테라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제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기보다 조심해야 되는 이유. 가임기 여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15세에서 45세, 50세까지 임신의 가능성 있는 여성들은 이 호르몬제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만약에 임신을 한다면 기형아를 출산하게 되세요. 그게 남자아이라면요. 남자아이의 생식기를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토스테론, 즉 에서 분화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걸 억제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게 성기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막게 됩니다. 이 약을 쓰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애를 임신할 확률은 항상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들이 이걸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고 처방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노ок시딜 하나로 치료하시는 여성 탈모 환자들이 대부분이세요. 주의 깊게 의사랑 상의한 다음에 먹는 분도 있지만 반 이상은 대부분 미노ок시딜로 안전하게 치료하시는 게 현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로게인이라고 하는 원래 약이 있었지만 이제 특허가 풀려서 전 세계 모든 카피약이 팔린다고 했죠. 제가 구글에 서치해 보니까 한국에만 파는 것만 해도 거의 10가지, 20가지 이상이 되더라고요. 뭐가 좋으냐? 좋은 거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약은 다 동일합니다. 효과도 똑같고요. 다만 공정 과정에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그런 퀄리티 컨트롤은 돼야 되겠죠. 그런 거를 제외하더라도 차치하더라도 만약에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뭐 두피를 좀 더 시원하게 느끼게 하는 뭐 멘톨 성분이 멘톨한 성분이 들어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품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나한테 맞는 제품을 쓰시면 되지 기본적으로 미노ок시딜이 든 제품이라면 다 동등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작용도 다 같으세요. 그리고 가격은 분명히 미국이 한국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싼 게요. 미국 커스코에서 파는 커클랜드 제품 그 로게인보다 비쌉니다. 실제로 그래요.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로 미국이 한국보다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시면 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한국의 약사법이 있죠. 약사법 50조인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OTC, 일반 의약품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지금 이 영상을 제가 미국에 계신 한인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지금 이 좋은 카테고리다. 내가 이걸로 해서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한국의 탈모약이 그렇게 비싸? 3배나 비싸면 내가 여기서 진짜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를 해서 내가 사서 붙여줘야 되겠다. 안 됩니다. 절대로요. 왜냐하면요. 구매에는요 절대로 OTC라고 할지라도 이게 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이라고 할지라도 처방전이 없어도 절대로 판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약사법 제50조에 걸리십니다. 그럼 처벌받으세요.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다면. 대신에 사는 거는 괜찮아요. 이게 약사법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는 거는 법적인 조치가 아직 팔로우업이 되지 않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근데 파는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한인들 절대로 파시면 안 됩니다. 운이 나쁘시면 이제 경찰서나 이렇게 피곤해지시는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꼭 유념하십시오. 꼭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모증이 네가 말한 부작용이니? 그러면 머리 주위, 그러니까 두피 주위라고 하면 얼굴이나 이마나 이렇게 난다고 했는데 그럼 눈썹도 나겠네? 나는 눈썹이 평소에 옅어가지고 눈썹이 좀 진하게 났으면 좋겠어. 그런 여성분 많으시죠? 실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눈썹에 직접적으로 바르시는 분이 있어요. 날까요? 안 날까요? No. 나지 않습니다. 왜 안 나는지 아세요?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게 국소적이기 때문에 효과에 따라서는 개인차에 따라서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설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눈썹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게 androgen based 그러니까 호르몬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발모제를 바른다고 해서 이렇게 안 낡게 나고 낡게 안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눈썹 안 빠지시잖아요. 그쵸? 연령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물론 오래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빠지기도 하지만 저희 보통 사람들이 눈썹이 그 탈모만큼 머리가 빠지는 것만큼 나이가 든다고 해서 빠집니까? 아닙니다. 바로 눈썹이나 이런 콧수염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이게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호르몬에 관련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발모제를 바른다고 해서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으리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전문 논문을 서치해 보셔도 그런 연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눈썹에 바르지 마시고 오히려 이게 국소적인 민화학설이 혈관 확장을 한다 그랬죠. 위험할 수가 있어요. 눈 주위가 눈하고 콩팥 같은 신경이라는 것들은 마이크로베슬이라고 하거든요. 미세혈관들인데 굉장히 델리킷하단 말이에요. 미세하고 정교한 혈관들인데 분명히 혈관 확장으로 해서 분명히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시력이 나빠지거나 침침해진다고 하는데 안과 의사들한테 제가 이렇게 자문한 결과 그런 효과는 없다고 밝혀졌어요. 안과 의사들은 뭐 그렇진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시력 저하에 대한 효과는 없다. 다만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권장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눈썹이나 콧수염 이렇게 기르시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득보다 실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효과는 각기 다르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발모제의 첫 시간 탈모치료의 첫 시간 바르는 발모제 미녹시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먹는 약 피너스테라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모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